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예일대학교 강의로 유명한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강의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약 10년 전에 출판된 책이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이며 정말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읽으면서 자문자답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죽음을 다루는 책이지만 단순히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인간을 다루고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영혼, 육체, 인격의 관점의 주장과 반론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죽음이 무엇인지 교수만의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다양한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책은 유독 읽으면서 제시되어 있는 물음에 대답해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에서 보여주듯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11장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와 13장의 죽음을 마주하고 산다는 것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에 죽기 전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당연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 500페이지로 이루어진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인지적인 기능을 수반한 육체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를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인간이기에 죽음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죽기 전까지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생각과 태도, 행동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책에서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나라는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보편적으로 물어본다면 인간은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등을 질문해야 하는데요. 또한 죽음 후의 삶,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칸트, 데카르트가 주장한 이원론인 육체와 영혼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후세계를 대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원론인 육체만이 인간을 나타내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셸리 케이건 교수는 육체에 생각하고 판단하며 감정을 느끼는 등의 인지적인 능력을 가진 것을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육체가 죽었을 때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육체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화장을 해서 이제 이 세상에 육체가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보기에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의 주장을 내세우지만 다양한 주장과 학자들의 견해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질문을 제시하고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질문들도 아니긴 합니다. 육체, 영혼, 인격 관점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다루기도 합니다. 영혼 관점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동일한 영혼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 몸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의 영혼이 A라는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가 B라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A와 B는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 관점에서의 인간의 정체성은 같은 인간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격 관점에서는 동일한 인격을 유지한다면 2명도 3명도 같은 인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관점에 반론을 들어가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육체 관점에서의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뇌를 다른 몸에 이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저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관점을 주장하면서도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육체 관점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이 책에서는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 저자가 원하는 것은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서 생존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몸만 있다고 해서 인격이 없거나 인격만 있다고 해서 몸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으면서 자신의 가치, 생각, 신념 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인격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단 생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 다루고 있으나 저는 영혼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 부분보다 죽음에 대한 본질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사람들이 불멸성을 믿고 있다는 것을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면서 생명보험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정말로 죽을 운명에 처하면 그때서야 진짜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고 인생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장에서 다루고 있는 죽음이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역시 흥미롭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이 왜 나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며 저자는 죽음이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박탈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거나 남아있는 사람에게 슬픔을 주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간에 나온 질문 중에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이 내게 나쁜지에 대한 내용은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1년 365일을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삶 역시 영원하게 살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마냥 기쁘거나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50년 동안 하나의 연구를 하고 다른 50년은 또 다른 연구를 하면 어떨지 등의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삶이라도 노화가 지속해서 제대로 된 육체의 기능이나 인지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영원한 삶이 좋다고 해서 죽음이 나쁘다고 하거나 죽음이 좋다고 해서 영원한 삶이 나쁘다고 하는 흑백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두 가지는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죽는다는 필연성과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가변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능성과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누구는 70년을 살지만 누구는 90년을 사는 평균 수명이 있지만 모두가 다 다른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죽음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편재성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죽음의 요소들이 죽음을 무서운 것, 나쁜 것, 두려운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킨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분노나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단 한 번뿐인 삶에서 죽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대답으로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신중하게 살아가야 하며 실수했을 때도 빠르게 잡아야 하는 이유가 인간은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단지 죽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는 많이 있으나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의 수명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며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어떤 목표를 선택해야 할지를 자문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직면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저자는 그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능한 한 많은 것들로 채워 넣어야 한다. 할 수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책의 중간에 나오는 그릇 이론처럼 우리의 삶이 중립을 나타내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 안에 어떤 질적인 것을 채워 나갈지에 따라 긍정적인 삶이 되고 부정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이 아닌 질을 고려해서 쉽게 말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가치 있는 행동들을 하며 그릇을 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예쁘고 아름답게 나만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이 저 역시 아름다울 수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그리움을 주고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끝이라면 그 끝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게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필로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죽는다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는 문장이 아주 간단하지만 이 책의 주장을 드러내주는 핵심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